예,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이제 동양 타로를 배우셨어요.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뭘 할 게 있을까? 그분은 이제 뭐 연금이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뭐 직장이 어딘지 제가 말하기 좀 그렇고요. 그 나와서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을 투자해서 뭐를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고 또 평소에 이제 동양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사주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장명과 이제 사주 뭐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사주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주만 하시면 되지 왜 동양 타로 이렇게 타로 배우러 오셨어요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타로 이제 사주를 좀 공부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임상을 하셨대요. 아주 잘하신 것이죠. 임상을 하셨는데 조금 참 좀 막막하고 막히더라. 너무 사주가 두리뭉실하고 또 할 말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는 게 이렇게 점적인 것이 많더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타로는 보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요즘 타로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다 그래요. 타로는 뭐 흔히 보는 유니버설 웨이트 같은 타로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가 있고 또 이렇게 동양 타로입니다. 한국 태화 영리학에서 만들었습니다. 태화 동양 타로, 동양 타로입니다. 뭐 동양 타로 이름을 뭐 여기저기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했고 또 서양 타로라는 개념, 그러니까 유니 타로가 서양 타로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동양 타로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고 합니다. 아무튼 은퇴하신 분의 얘기를 나눠보면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좀 위험해 보이더라. 그런데 이 뭐 이렇게 장명과 사주 이런 거는 좀 좋더라.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임상을 해보면 사람들이 묻는 게 뭐 집이 언제 나가냐 또는 이렇게 되냐 안 되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거를 주로 묻는데 사주로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사람들이 타로를 요즘에 찾더라. 그래서 타로를 찾다가 유니 타로보다는 동양 타로가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저한테서 이제 배우려고 오셔서 배우셨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잘 이해를 하시고 그분이 남자분이신데도 아주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배우셨습니다. 저는 뭐 잘 쓰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요. 제가 수업할 때는 타로 플러스 손의 모양, 수상이라고 합니다. 손의 무늬, 손금이라고 합니다. 금. 그 다음에 관상의 일부를 또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뭐 알고 있는 대로 저는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뭐 저만 알고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려드려서 좀 활용하시고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다 알려드리죠. 예를 들면 이제 손이죠. 손은 뭐에게? 윗사람, 형제, 자매, 나, 배우자, 자식입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휘어지거나 굽은 사람들은 자식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이죠. 요 손가락이 휘거나 한 분들은 절대 형제 자매나 친구하고 돈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형제 자매와 친구 덕이 좀 작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방이잖아요. 이렇게 마치 딱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이제 그 은퇴 후에 뭘 할까로 돌아와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여자분도 50대 넘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몸을 쓰는 일 아니면 뭐 다단계나 또는 좀 이상한 직업들이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취직을 금방 시켜주는 데는
인맥 데려와라 이런 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단계죠. 그다음에 영업을 한다는 것이 또 뭐 쉽지가 않잖아요. 뭐 물건 팔기 뭐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또 다단계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거 말고는 뭐 대박이라고 해서 가보면 뭐 코인이나 주식 뭐 이런 그런 데는 좀 위험한 데잖아요.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하청이나 관여된 직종 아니면 1인 기업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전부 뭐 빵집도 큰 대기업이 들어오고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뭐 작은 것들도 다 대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뭐 문방구도 없어져 가고 빵집도 없어져 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구멍가게 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편의점이 들어왔잖아요.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없어지고 있어요. 아니 취직도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뭐 50 넘었다고 60 넘었다고 취직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자영업 조그맣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은 다 뭐 전기차 나온 다음에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죠. 제가 아시는 분도 카센터 하시다가 폐업하셨는데 이유가 이제 전기차 나오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대기업이 직접 하거나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돈이나 투자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는 투자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지 말란 얘기죠. 결국은 뭐요?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폭력 같은 깡패, 또 매춘, 그다음에 이 운세 이런 점집 이런 거는 아주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운세 점집은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직접 상담하는 것을 또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세 점집 사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또 이거는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서 대기업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담업은 사주타로 상담업은 대기업이 들어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뭐 프로그램도 있긴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질문이고 개인적인 어떤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뭘 할까 생각하신다면 이런 동양학 사주 타로를 좀 공부하셔서 이거를 상담업으로 하면 특히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연금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근할 때가 있고 또 인문학이에요. 요즘 인문학으로서 이런 사주 타로를 하는 것을 참 저는 추천합니다. 그 남자 선생님께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참 이 동양 타로 정말 잘 배웠다. 그리고 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또 뭐 사례집도 있고요. 네,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렇게 사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정말 좀 모르겠다 이 분야 그러시면 와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책만 사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직접 오셔서 공부할 때는 제가 손금, 수상, 관상의 핵심을 좀 같이 전수해드리고 제가 상담 때 겪었던 노하우 전수 이런 걸 좀 해주는 차이점은 있죠. 아, 참 그림도 이뻐요. 예, 그림도 동양 타로가 되게 좀 이쁩니다. 이쁘고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담고 있는 타로예요. 그래서 뭐 짝대기 몇 개, 뭐 그다음에 뭐 칼 몇 개 이런 거랑은 좀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되게 친숙해요. 친숙하고 배우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억지로 상징이라든가 뭐 수비학이라고 해서 숫자, 뭐 색깔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점이 뭔지, 그다음에 타로가 뭔지를 좀 알고서 먼저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 후에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식당 창업하는 것보다 사실 프랜차이즈 하면 본사만 돈 벌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본사 회장이 무슨 건수나 문제 일으키면 아무 잘못이 없는 대리점, 그 대리점만 손해를 보잖아요. 그 대리점 뭐예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우리 손님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갖고 자기 평생 모은 돈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본사 실수 또는 본사 행포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뭐 카페 이런 거 많이 차리는데 얼마 전에도 상담했지만 식당 2달 만에 접으신 분 사주 풀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건 차리기는 쉽지만 이게 주변에 있는 가게를 이겨야 되거든요. 경쟁력을 내가 갖추지 않는 한 참 어려운 겁니다. 또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붙잡혀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거는 뭐 차리는데 돈도 안 들고 전부 현금 장사고 그 다음에 보람도 많이 느껴요. 보람을 느낄 때 뭐냐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할 때 어떤 다른 관점을 제시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운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할 때 자기를 이해하고 상황을 좀 더 넓게 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주만 하면 안 되나요? 그 남자 선생님들이 특히 이런 거를 많이 묻는데 이번에 오신 분도 그래요. 처음에는 사주만 하려고 했다. 근데 그냥 막상 이렇게 좀 임상을 해보니까 타로를 찾더라. 그리고 이왕이면 유니 타로보다는 이 동양 타로, 한국 태화 영역에서 만든 동양 타로가 정말 좋더라.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나서도 뭐 잘 써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굉장히 거창하게 뭐 은퇴 후에 창업을 하는 것보다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40세, 45세 넘고 50세 넘으면 이 상담업을 꼭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50세 넘어서 45세 넘어서 여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보험이나 요즘 뭐 마트나 이런데 또 공장에서도 50세 넘으면 잘 안 뽑더라고요. 그리고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나 이런 데도 굉장히 좀 힘든 일들이고요. 아니면 뭐 다단계나 또는 뭐 사람들 데리고 가는 일들이 그게 다단계죠. 근데 그러면 인맥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배워두시면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50세라 해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3, 40년을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뭐 70대가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8, 90이 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타로 상담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동양타로, 이 동양타로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이게 정말 유니타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로를 배운다고 하면 유니타로를요. 유니타로 쓰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과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유니와 동양 타로를 같이 쓰든지 아니면 동양 타로를 배우셔서 나는 좀 타로조차 다르다. 타로가 다르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상, 관상, 손금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하면 뭐 옆에서 유니타로 갖고 뭐 세장 유니타로 갖고 뭐 켈티크로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정말 더 잘 손님들에게 어필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뭐 하지? 아휴,
앞으로 뭐 하지 고민되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동양타로. 그럼 사주도 꼭 배우면 좋습니다. 이게 인문학이고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직업으로서도 정말 저는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하시고요.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40 넘으신 분들께서는 이 동양 타로를 꼭 배워보시고 공부해보시고 사주 공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사주는 이렇게 정통이론 플러스 점을 배우셔야 돼요. 사주로 점 보는 방법 있습니다. 배우시고 하시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실전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고전, 뭐 자평진전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청나라만 해도 아니 사주첩경 1969년도에 이렇게 나온 것만 해도 뭐 50년 이상 지나서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임상한 건데도 조금 뭐 시대가 많이 다른 걸 느끼는데 아니 몇백 년 전 중국에서 있었던 거 뭐 그걸 너무 무슨 신주단지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데요. 아니 신분제 사회에서 있었던 게 지금 2024년에 잘 맞지도 않는데 그걸 무슨 신주단지처럼 저렇게 할까 그런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죠. 왜냐하면 학술이라는 거는 실용성이 없어도 연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현실에서 상담을 할 건데 너무 어떤 비효율적이고 잘 맞지도 않는 거를 맹신을 너무 하는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실전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좀 배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석사나 박사나 학위는 학위고 이론은 이론이고 실전은 실전이다. 그런 거죠. 현실은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잘하지 무슨 뭐 태권도 학과를 나왔다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은 룰이 없어요. 맞추면 장땡인 거지. 꼭 뭐 사주 8글자로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했던 사람도 사주로는 굉장히 끼가 있고 도화적이고 또 이렇게 남자랑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입술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좀 남자가 접근이 어렵다.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화해야지 살아남는 거지 하나만 해서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010-4277-1922 또는 031-423-1691 연락 주시면 동양타로 또 사주공부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